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영상 내용은 리딩이 아니며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의 책임과 판단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5월 24일 월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양시장 보면 1%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소폭 하락했었죠. 근데 종목 등락수를 보면 지수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하락 종목수가 거의 뭐 1000여 개 더 많았을 정도로 하락 종목수가 매우 많았다. 지수의 등락치고는, 그쵸?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 외국인만 매도했죠?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되고 있고, 기관이 순매수 마감했지만 금융투자 덕분에 순매수 마감했을 뿐 모든 기관은 매도했어요. 그쵸?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 개인만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매도. 그러나 뭐 기관 주체들 연기금은 4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미국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었던 철강, 정유, 금융, 화학 등 많은 업종이 하락한 것이 지수에 부담을 주었고, 장 초반 1% 넘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외국인 순매도 전환에 결국에 코스피 약보합 마감한 거고, 외국인은 무려 8거래일째 매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현물, 선물, 양 시장에서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에서 양 매도세를 보였다는 거고요. 지수의 등락 대비 하락 종목수가 많았던 만큼 주말을 앞두고 투심은 위축되었었던 하루였습니다. 환율은 하락 마감했었고요. 새벽에 마감한 지난 주말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를 보면 다우만 상승했고 기술주 좀 하락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0.46% 하락했고요. 지표가 잘 나온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을 한 거죠. 5월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가 68.1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했고, 서비스업 PMI, 제조업 PMI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또 비트코인 가격이 중국 당국의 규제 우려에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가상화폐 쪽은 뭐 주말 내내 분위기 안 좋았죠. 또 관련된 뉴스들도 계속 나오곤 했고,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금융위험 예방, 제어를 강조하면서 비트코인 채굴, 거래를 타격하겠다고 밝혔죠. 타격. 회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누구요? 류허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 주재로 열렸었고요. 지표는 좋았지만 역시나 또 가상화폐에 좀 규제 우려가 시장에 좀 영향을 주면서 기술주의 하락이 있었던 거죠. 종목들을 보시면 많이 하락하긴 했죠, 그쵸? 많은 기업들이 애플 1.48% 하락했고요, 테슬라 1% 하락했고, 니오 0.79% 하락했고요, 인텔은 강보합, 보잉이 3.1% 상승했고요. 엑슨모빌 강보와 JP모건 체이스 1.1% 상승했고, 게임스탑이 3.7% 상승한 반면 AMC엔터는 3.7% 하락했고, 로블록스가 오랜만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8%.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약세 여파로 3.8% 하락했고, 엔비디아 4대1 주식 분할 발표 소식에 2.6%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증시를 보면 영국만 좀 하락했고요. 이탈리아는 1%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
유로존의 기업 활동이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것이 투심에 긍정적이었고요. 반면 영국은 예상보다 훨씬 큰 소매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이 내리면서 하락했습니다. 중국 상해지수 0.58% 하락했었죠. 중국의 사이버 감독 기관인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어플 총 105개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게 투심 좀 약하게 한 거죠. 결국 규제 우려로 하락한 거고요. 유가 2.7% 상승했죠. 이란 핵 협상 진전 속에 낙폭 과대였었고 상승했습니다. 금 가격은 0.3% 하락했고요. 경제지표 잘 나왔고 또 지표 조정이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에 하락했었고 이제 6일 연속 상승하기도 했었으니까 7거래일 만에 하락한 거고요. 일본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 연설 있고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이사 연설이 있고요. 독일은 오순절 월요일로 금융시장 휴장입니다. 보시는 지수는 다우산업지수고요. 장중에는 0.97% 1%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좀 윗골이 달렸고요. 좀 탄력이 좀 주춤하는 모습인 거였고 S&P 500도 이제 21선 만나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고 나스닥도 21선이 부담되는 거죠. 13,500 전후에서 등락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13,500 강하게 안착이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1선 만나면서 탄력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일본도 보면 4거래일 연속 양봉이긴 하지만 내려오는 21선 또 121선 부담되면서 탄력은 크지 않은 모습이고 대만은 장대 양봉 이후에 이틀 쉬고 또 5일선 올라오는 가운데에 상승했습니다. 이제 내려오는 61선, 21선 여기 16,500 강하게 돌파를 해야죠. 그런 상황입니다. 금일 및 이번 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국내 금통위가 있죠.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지만 FOMC 의사록을 통해서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제 한국은행이 경기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내용의 코멘트를 할지 관심이 커질 수 있겠죠. 또한 주 초반 레이얼 브레이너드는 오늘 밤 또 랜델 컬스 등 연준 위원들의 연설 일정에도 관심이 필요하겠고 특히 레이얼 브레이너드 인사는 디지털 통화를 주제로 연설에 나설 예정인데 최근 중국에서의 규제 소식도 많지만 또 재무부가 1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히기도 했고 또 최근에 가상화폐 등락이 컸던 만큼 가상화폐의 흐름에 또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지 또 상승하더라도 상승폭이 제한되는지 그런 확인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적 개선세 지속 여부, 반도체 등 공급 차질 이슈, 테이퍼링 경계감 등을 감안하면 지수의 방향성 관련된 수급 주체들 간의 탐색전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외국인 코스피에서 지금 8거래일째 매도하고 있죠. 또 최근만이 아니고 물론 개인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코스피에서 외국인 수급 봐볼게요. 최근 8거래일째 매도도 그렇지만 어때요? 4월 21일부터만 보더라도 외국인은 4월 26일, 5월 10일 달 이틀만을 제외하고 연일 매도하고 있어요.
매도 규모가 요때부터 뭐 커지긴 했지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죠? 지수 방향성 관련된 탐색점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뭐 눈에 띄게 뭐 4월 21일부터 이 거래일만 제외하고 연일 매도하고 있으니 뭔가 좀 의미 있게 이제 시장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려면 좀 외국인 수급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 기본이겠죠, 그쵸? 네, 외국인 수급도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고, 결국에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시되 이제 슬슬 월말 월초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월말 월초는 미국에서 경제지표 많잖아요. 그 점도 참고해야겠죠. 이번 주는 또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 발표도 있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성공 투자하는 일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감사합니다.